20월 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개표 현장을 가다 4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수경입니다. 네, 중앙선관위 김재현입니다. 네, 먼저 4시 현재 투표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시 현재 투표율입니다. 화성시 갑 25.1%, 포항시 남구 울릉군 27.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투표율은 26.2%입니다. 지금 보신 26.2%는 사전 투표율 5.45%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이어서 시간대별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의 4시 투표율이 32.9%였습니다. 네. 이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후 4시 때 투표율을 19대 국선하고도 한번 같이 좀 비교를 해보죠. 네네. 화성시 갑의 경우에는 작년 제19대 국선 시에 4시 투표율 42%와 비교해 볼 때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많이 낮네요. 네. 포항시 남구 울릉군의 경우에도 작년 제19대 국선 시 4시 투표율 46.2%와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투표를 하시는 유권자분들께서는 투표소에 꼭 들러서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거구별로 투표소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보통 투표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겠죠? 네, 투표소에는 네.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네. 투표 사무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네. 그리고 투표하려는 부모를 따라 투표소에 나온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네, 어른이도 출입이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이제 보조하는 가족 등 외에는 이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행정기관장이나 지역 유지분들께서 격려 등의 명목으로 이제 투표소를 출입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용이 미숙하거나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 빛을 잃기가 쉬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도 자체는 물론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 관리가 굉장히 공정하고 또 철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정말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올 3월 이제 일본의 대학 교수들이 선거 관리의 정치학이라는 이제 논문집을 발간했는데, 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 세계 선거기관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이제 네.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런 긍정적 평가 이후로는 이제 3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네. 선거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단속, 네. 또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능동적인 이 제도 개선 입법 추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교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선거가 국제적으로도 또 보급되고 확산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원에서는 2006년부터 41개국의 선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거 시스템을 알리고 교육하는 연수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네팔에는 시민혁명 성공 후에 정치관계법을 제정하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렸고요. 네. 또 이제 몽골에는 투표함 6,600개를 이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26개국에 46회에 걸쳐서 외국 선거에 대한 선거 지원과 감독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자 K-팝으로 대표되는 이제 문화 강국의 위상에 맞게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한류를 국제적으로 보급 확산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나 뭐 K-팝, 뭐 아이들 그룹들이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거도 정말 선거 한류답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 투표 현장에도 외국인 선거기관 관계자들이 많이 와 계시다면서요? 네. 네. 지금 탄자니아, 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리비아에서 오신 선거 관계자 18분이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그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또 개투표 관리 현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성시 봉담읍 제2투표소에는 지금 반가운 분들이 와 계시다고 합니다. 고은주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화성시 봉담읍 제2투표소에 나와 있는 고은주입니다. 4시 현재 화성시 갑 전체 투표율은 25.1%로 집계되었고요.
이곳 투표소의 투표율은 14.8%입니다. 류수경 아나운서 말씀대로 오늘 10월 30일 재보궐선거 투표 현장은 이곳을 찾은 보스니아 선거 관계자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중앙선관위 연수원 등에서 한국의 정당, 정치자금, 그리고 선거제도 등에 대해 연수를 받고 자신들 나라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오늘은 투표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선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선거 참관 단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의 투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참관하고 계시는데 보스니아와 우리나라의 투표 제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So how do you feel after seeing the polling station here in Korea? So it might be a little different from your country, the Bosnia and Herzegovina. Yes, it is a certain difference between election setup of polling sta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and here. And for us who are here as a guest to observe your election process, it's also the learning process. I have to say that it's a little bit, there is a lot of similarities, but whenever I observe elections, there is always something that I can pick up and maybe transfer in my country. I could say that my first impressions are that everything is calm and orderly here. We ask political party observers, do they have any objections, and it seems they didn't. So the setup looks very logical. Process is actually very simple because on the ballot you have only 3 candidates. In my country you have around 30 political parties, and each party has among 30 candidates, so the ballot is huge and it takes time for voters to mark, and they're marking with pencil, not with stamp. But what I like here from the first spot is this simple equipment that you have in order to make more order in election process. It's invention probably of NEC and election administration, like this small paper that can actually set up the place for signature, then these marks on the floor that lead the voters, that actually speed up the process if there is a lot of voters, but certainly it's not today. I don't know why it's turned out so low, but probably there are some reasons. 여기 지금 와서 보니까 셋업이 거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하고 비슷한 걸 느꼈는데, 그리고 다른 점은 굉장히 그러니까 로직이 있게 뭔가 딱 앞뒤가 딱딱 맞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정당이 30개나 되고 그 30개 정당에 또 각각의 후보자가 30명이 돼서 굉장히 투표지가 긴데, 여기는 아마 후보자가 3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잘 순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는 참관할 때마다 어떤 것을 저희 나라에 돌아가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조금만 투표소로 이끄는 바닥에 있는 이런 표지라든가 그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you got a lot of ideas from here. Yes, of course. I already mentioned some, and what I also like is that in your booth with the screen for voting, you have these signs like instructions how to use the pen, and then the stamp that you are using, and then you also have this camera. We have a lot of signs on our polling stations, like no mobile phones, no camera, how the ballot looks like. So it's a little bit messy, I'm afraid, and even confusing for the voter. So this is more simple way that we like, because the voter is getting the instructions that matter inside the polling booth.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또 아이디어를 또 얻은 것은, 거기 안에 지금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기표 용구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펜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스탬프를 사용하는데 그 스탬프 사용법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설명서가 굉장히 설명이 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이렇게 간결한 프로세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혼동을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것이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interest.
이렇게 중앙선관위는 외국의 선거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발전시킨 결과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지난 10월 14일 AUF 창립총회에서 인천 송도에 AUF 사무처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차장이 각각 AUF의 의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선거 선진국으로서 세계의 선거 문화를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는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시 봉담읍 제2투표소였습니다. 정남면 제2투표소 나와주세요. 네, 화성시 정남면 제2투표소입니다. 이곳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모두 2,401명인데요. 이 가운데 오후 4시 현재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435명으로 18.1%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의 투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는 김하연입니다. 나와주세요. 오후 4시 현재 포항시 남구 울릉군의 투표율은 2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의 투표율은 17.4%입니다. 지금 투표소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운용을 배우기 위해 연수 오신 탄자니아 선거 관계자가 투표소 현장을 관심 있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표 사무 관계자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투표소가 만담의 광장이 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투표하러 오신 분 중에 50대 남성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지 반가운 마음으로 악수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정겨운 투표소 풍경이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선관위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거 관리를 할수록 참여하시는 유권자분들은 더욱 행복한 투표를 마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남구 대이동 제1투표소였습니다. 자, 다음은 상대동 제5투표소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철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5투표소 상대동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는 모두 2,564명인데요. 오후 4시 현재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474명으로 투표율은 1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5투표소 상대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터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화성시 갑과 포항시 남구 울릉군을 차례로 다녀오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또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기셨잖아요. 네,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는요,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투표하는 것이 아직도 좀 낯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투표 절차를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내가 투표할 투표소가 어디인지 이런 거겠죠. 네. 내가 투표할 투표소를 찾는 거는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화성시, 포항시, 울릉군 홈페이지로도 확인 가능하고요. 네. 인터넷이 여의치 않은 분들께서는 ARS 1390을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투표소에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될 준비물도 있죠? 네. 내가 투표할 투표소를 확인하신 후에는 이제 준비물을 챙기셔야 되는데요. 네. 준비물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되고요. 사진이 꼭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주민등록증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밖에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같은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겠고요. 그럼 이제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또 이제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투표소를 찾았고 신분증을 지참하셨다면 네. 이제 투표소에 가실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투표소에 입장하고 나서는 먼저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 투표용지를 이제 한 장 받으시게 되는데요. 네.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한 후에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 용구로 기표를 하시고요. 네. 기표가 끝난 후에는 기표 내용이 밖에서 볼 수 없게 잘 접어서 기표소를 나온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고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끔 이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이제 그대로 귀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제 잊지 마셔야겠죠. 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투표 과정이 굉장히 쉽고 간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선관위 선거방송 10월 30일,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개표 현장을 가다 7번째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시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